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은 오늘 뉴욕에서는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넋을 기리는 경축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뉴욕 한인의 광복절 경축 행사에는 많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관에서는 뉴저지 한인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광복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저지 한인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광복절 경축식이 끝난 뒤에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린비를 찾았습니다. 기린비 주변에 조경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최초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린비는 최근 관리 소홀이라는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미주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발굴, 재조명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 정부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미주 지역에서 활동한 23인을 포함한 128인의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했습니다. 다음 달 12일은 뉴욕주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본선거에 나설 각 당의 최종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입니다. 시민참여센터에서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맞아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뉴욕주의 한인 유권자 수가 5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공간의 부조리와 각종 비위 적발, 조사를 전담할 감찰관 제도가 재외공간에 도입됩니다. 재외공간 감찰관 제도 도입은 재외공간에서 외교관들의 각종 갑질 행위 등 부적절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한국 외교부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은 72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노래를 뉴스에 앞서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겠다며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며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소식, 너무나 늦은 일이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2주년 광복절 뉴스9 시작합니다.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은 오늘 뉴욕에서는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넋을 기리는 경축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뉴욕 한인의 광복절 경축 행사에는 많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취재 박소현 기자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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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하늘의 대한민국 광복을 축하하는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는 뉴욕 한인의 뉴욕 총영사관,
광복회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 100여 명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기적적인 우리의 광복을 우리가 뜻깊게 생각하며 이것을 역사적 가치로 연결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독립정신, 이 광복의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경축식에서는 김기현 뉴욕 총영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대독했습니다. 김기현 총영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이전보다 더욱 갖추겠다는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우리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광복절 72주년을 맞는 이 즈음에서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동포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또한 한미관계를 더욱 돈독해 나가고 김승도 광복회장도 기념사에서 선열의 독립운동 정신을 깊이 새겨 후손에게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우리 2세를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제2세 광복회를 만들어서 이런 역사를 우리 자랑스러운 이 독립유공자들의 역사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는 일레인 필립스 뉴욕주 상원 의원이 지난 6월 뉴욕주의회가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추모 결의안을 뉴욕 한인회에 전달하는 자리를 가져 경축식의 의미는 더욱 깊었습니다. 경축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만세 삼창과 광복절 노래 제창이 이어지고 가야금과 바이올린 선율이 어우러지는 봉선화 노래로 72회 광복절 경축식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뉴욕시의회에서는 지역 정치인과 한인 2세, 3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가하는 광복절 기념 리셉션도 열렸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저지에서도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관에서는 뉴저지 한인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 광복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오늘은 광복 72주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뉴저지에서도 뉴저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거행됐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는 뉴저지 여러 한인 단체장들과 함께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했습니다. 경축식엔 한인사회 인근의 한인 단체장들은 물론 주요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72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경축했습니다. 그날의 광복과 기쁨을 생각하며 많은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뉴저지 각 단체들과 공동 주관으로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Korea's independence, just like America's, didn't come easy, and it came with great fight. It came with a lot of sacrifice, a lot of heartache, but at the end, we now have the ability and the right to elect our leaders, to improve the lives of those around us and the world in which we live.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는 권기환 뉴욕 부총영사가 대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는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 주권을 실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세계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뉴저지 교회협의회 김중국 목사가 나서 광복절에 대해 전하며 광복의 정신과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앞서 어제 버겐 카운티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식을 해켄색에 있는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정부청사 앞 국기개양대회는 태극기가 개양됐고 지역 정치인과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이 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늘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광복절 경축식이 끝난 뒤에 팰리세스 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찾았습니다. 기림비 주변 조경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최초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팰리세스 파크 위안부 기림비는 최근 관리 소홀이라는 논란도 낳은 바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8월 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이 세상에 폭로된 날입니다. 김할머니의 증언으로 어둠 속에 갇혔던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07년 미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 전역에는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저지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전 세계 최초로 세워진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주변 조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림비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시면서도 풀 한 폭이라도 뽑고 이러는 게 사실 우리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림비는 2010년 10월 23일 우뚝 세워졌고, 최근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 과정에서 일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림비 훼손 논란은 공영주차장 공사로 인해 예초 우려됐던 사안이라며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미주 독립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발굴, 재조명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 정부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미주 지역에서 활동한 23인을 포함한 128인의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했습니다. 이날 발표로 포상받은 미주 지역의 독립유공자 수는 285명으로 늘었습니다. 포상자 중에 건국 포장이 추서된 박영숙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부위원장 등으로 미국에서 여러 여성 독립운동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또 미주 독립운동을 이끈 한시대 선생의 아내입니다. 한편 미주 지역 독립유공자 중 절반가량에 달하는 104인의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국가보훈처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년 동안 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나 유공자 후손임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 등이 복잡해 후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12일은 뉴욕주 예비선거 날입니다. 본선거에 나설 각 당의 최종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입니다. 시민참여센터에서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맞아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뉴욕주의 한인 유권자 수가 5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한 달 남짓 다가온 뉴욕주 예비선거. 14일 시민참여센터는 뉴욕 예비선거를 앞두고 올해도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2015년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로 사용해서 그 숫자들을 다 뽑아냈고요. State Board of Elections에서 최근 4월 2017년도에 뽑은 총 그 뉴욕주에 거주하는 그 유권자 등록한 분들의 숫자를 뽑아서 그걸 사용해서 그 한인들만. 현재 뉴욕주의 전체 유권자 등록률은 91.4%에 달하며 등록 대비 투표 참여율도 62.4%로 지난해 대선 투표율 61%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의 등록률은 54.2%이며 등록 대비 투표 참여율도 47.7%로 뉴욕주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총 등록 가능한 한인 유권자 수치는 15.1%로 증가했지만 총 등록 한인 유권자 수치는 3.8%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인 유권자들이 이주, 주소 변경 신고 등의 이유로 비활성 분류된 이유도 있습니다. 이어 뉴욕주 내 최다 한인 인구를 자랑하는 퀸즈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 수는 19,322명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에 비해 1.7%로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나소 카운티, 맨하탄, 브루클린, 웨체스터 등 전반적으로 한인 유권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시민참여센터는 뉴욕주 전체 한인 유권자 수가 5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유권자의 위치는 주류 유권자의 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8080 캠페인인데 이것을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 뉴욕주가 90% 유권자 등록률이니까
우리도 그에 걸맞는 유권자 등록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뉴욕주 한인 유권자는 40대, 30대, 60대 순으로 등록 수치가 높으며 10대에서 90대의 모든 연령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가입 정당이 민주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18일 7시 플러싱 제2교회 비전센터에서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시의원 19, 20지역구의 후보자 4명을 초청해 커뮤니티의 이슈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편 오는 9월 12일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1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감해야 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제외 공간의 부조리와 각종 비위 적발, 조사를 전담할 감찰관 제도가 제외 공간에 도입됩니다. 제외 공간 감찰관 제도 도입은 제외 공간에서 외교관들의 각종 갑질 행태 등 부적절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한국 외교부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외교부는 감찰관 제도를 전담할 감찰 담당관 신설을 관련된 절차를 거친 후에 내년 1월 달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전역 10개 교회 가운데 한 곳은 횡령 사건에 휘말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리스티 에너티 투데이가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담임 목사 10명 중에 1명은 자신의 교회에서 재정 횡령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교회 재정 횡령은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자행되고 예산이 부족한 소형 교회에서도 헌금 유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회가 재정 비리에 휘말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명성 결여와 감사의 부족 때문으로 꼽혔습니다. 정기적인 감사와 객관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한국형 스미싱 사기가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이 신종 사기는 한국과 미국 간의 문자, 메시지 전송이 많아지자 미국 한인사회에도 손을 뻗친 것으로 수년 동안 한국 등에서 성행,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인터넷 개인머니로 소액 결제한 뒤에 다시 해외에 환전업체를 통해 현금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땐 하드웨어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삭제한 뒤에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 교통혼잡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교통혼잡세 신설 방안을 내년도 신년 연설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교통혼잡세는 맨해튼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혼잡세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 신년 연설에서 이 같은 뉴욕시 교통혼잡세를 통해 낙후된 MTA 보수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 시위에 미온적인 대응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욕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타워로 향했는데요. 트럼프 타워 주변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 행렬이 이어지고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맨해튼 트럼프 타워 주변 도로에 시위대가 가득합니다. 시위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백인 우월주의 폭력 시위에 이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은 대통령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자는 사라지라는 등의 문구가 거리를 메웠고 대통령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 방문 계획이 공개되자마자 모여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위대를 피해 공개 행사 없이 트럼프 타워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인종주의는 악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차갑습니다. And Trump is here today. And Trump is here today. So we are going to send him a message. So we are going to send him a message. That this is what America looks like. That this is what America looks like.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신상털기 트위터 계정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계정을 통해 신원이 알려진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퇴학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의 페리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여름에도 2개의 페리 노선이 추가됩니다. 내년 여름을 목표로 신설이 될 페리 2 노선은 브롱스 클라슨 포인트에서 출발해 맨해튼 어퍼이스트를 거쳐 월스트리트까지 이어지는 사운드뷰 루트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맨해튼 이스트 34가, 스타이브센트 타운, 코리어스 훅과 월스트리트를 잇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 노선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이들 노선의 정박장 신설 공사를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애완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애완견을 위한 전시 도그멘타에 모인 많은 애완견들과 견주들은 강아지 눈높이에 맞는 전시를 같이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완견을 위한 전시회 도그멘타가 뉴욕에서 3일간 열렸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 로어 맨해튼 아트브룩 필드에는 많은 애완견과 애완인들이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4년 전 뉴욕으로 이사온 전시 설립자가 당시 애완견과 즐길 거리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 애완견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던 중 이 같은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We also have works that address olfaction, smell, and also taste, which are senses that are very important to dogs. 호기심 많은 강아지들은 눈으로 작품을 보다가 이내 코와 입을 갖다 대며 전시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전시는 애완용 비스켓으로 제작돼 있어 강아지들이 신나게 먹기도 합니다. 10여 점의 작품들이 야외에 전시됐으며 사람의 눈높이가 아닌 애완견의 눈높이에 맞춰 낮게 전시됐습니다. I think it's very unique. I've never thought about it before. I mean, he's definitely enjoying himself, and you know what? I would bring him to it again.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애완견이지만 3일 동안 열린 전시에서는 자신의 애완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전시장을 찾은 애완인들로 북적였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8월 1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의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한 브롱스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소년이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아침 유니버시티 애비뉴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18세 루이스 목스가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남자친구인 43살 스탠리 워싱턴의 목을 졸랐습니다. 당시 워싱턴과 어머니 사이에서는 싸움이 벌어졌고 아들인 목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워싱턴의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수에게 목을 졸린 워싱턴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목수는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정당 방어였다며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목수는 어머니에 기소됐으며 목수의 어머니는 가벼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 지역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이 일대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분경 다이커 하이츠 10에서 11에비뉴 사이 83가 근처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2명의 시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송전선이 내려앉으면서 변압기가 터져 감전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피해 시민 2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들의 상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감전사고로 이 일대 5블럭 주변으로 수백 가구가 정전 사태를 빚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발생한 총기 강도 사건의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경 배드 스트리 게이츠 애비뉴에 위치한 스코누 주유소에서 2명의 남성이 손에 총을 들고 종업원에게 다가왔습니다. 2명의 용의자는 총을 들고 3명의 종업원 중에 70대 종업원을 향해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70대 종업원이 겁에 질려 나가는 순간 용의자 2명은 그를 향해 몇 차례 총을 쐈습니다. 피해 남성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들은 갑자기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강도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포착된 감시 카메라를 공개,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범인은 검정 마스크와 빨간 셔츠를 입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붉은색 두건과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뉴저지 가정집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을 포함한 12명의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경 몬트 올리브 지역의 파니모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가정집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집안에는 4명의 사람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주변 이웃들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가정집으로 들어갔지만 이들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번 가스 누출 사고로 총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들은 헬리콥터와 앰뷸런스 등으로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조사 당국에 따르면 이 가정집에 가스 누출로 발생된 일산화탄소 수치는 1600ppm으로 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치입니다. 조사 당국에 따르면 가스 누출 당시 특정한 냄새가 나지 않아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당국은 어떠한 이유에서 가스가 누출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14일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급속하게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국령 괌포위 사격 엄포와 관련해 괌은 잘 보호돼 있다며 만약 북한이 미국을 향해 발사한다면 그것은 전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14일 폭우에 이은 대규모 산사태로 30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시에라리온 적십자사는 이번 산사태에 따른 실종자 수도 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긴급 구호를 요청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각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폭파 위협을 하는 혐오 범죄자를 최고 1년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해 공공장소에서 테러 위협을 하는 자는 최고 1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텍사스 A&M 대학에서 백인 우월주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또다시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위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앤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뉴욕 한인사회 대표 단체입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 이상호 협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근 뉴욕 한인내일협회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주년을 맞아 내일협회 어떤 현황을 조금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흔히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뉴욕타임즈발 단속 강풍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우려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좀 어떤가요? 네, 2015년도에 정확하게 이제 5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상당히 참 대단했습니다. 그 규제가 8일 날 시작돼서 11일 날 집중 단속을 하라고 이제 주지사께서 발표를 하시고 집중 단속이 실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얻었고요,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피해를 받은 거는 저희들이 뭐 이제 규제를 너무 많이 어겨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서 규정상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협회하고 회원들이 이제 합심해서 또 우리 란킴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갖고 또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입장을 이제 피력하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잘 이제 헤쳐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규정을 많이 준수하고 계시고요. 거의 한국 분들은 많이 준수를 하고 계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직까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네. 당시 뭐 저희도 언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언론에 대한 어떤 섭섭함도 좀 있으시고 좀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으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한인 언론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때 사실 그 뉴욕타임스발 네일 파동이 물론 규정에 안 맞는 그런
그 규제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모델 자체가 저희 한인들이 아니고 뭐 민족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타민족들의 이 내용을 대부분 쓰면서 한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네일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한인들이 타겟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들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는 조사를 나가면 10중 8구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한인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거의 소문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저희가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심지어는 그 팜플렛까지 만들어서 네일 가게를 가면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된다. 얼마를 받고 있나? 대우를 해주고 있나? 그런 팜플렛까지 만들어서 심지어는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억울한 부분이 많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정부에 많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얻은 그 이익도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이 정부와 대화 가운데 견습생 제도를 저희 이제 협회에서 얻어냈죠. 그 견습생 제도는 그전엔 신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라이센스를 전혀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견습생 제도는 신분에 관계없이 1년하고 1년을 또 리뉴화해서 맥시멈 최고 2년까지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라이센스를 받게 저희가 이제 규정이 만들어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일업계에서 상당히 이제 혜택을 많이 받고요. 또 임금 문제는 사실 그때 2015년, 16년 초반까지 많이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한 거에 비해서는 저희들의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안 맞았던 거지 임금을 안 준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저희가 이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한인 네일업계 중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많이 규제가 그 조사가 많이 잠잠해졌고요. 뭐 나오더라도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서류들이 이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뭐 잃은 것도 있고 또 얻은 것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견습생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신분에 관계없이 뉴욕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예, 뉴욕에는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네네, 네. 예, 그랬군요. 현재 지금 뭐 소송이 진행되거나 그런 거는 없지요? 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웨이지 본드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네네. 협회에서 주도를 했고요. 네네. 두 번째 2016년도에 이제 환풍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소송이 또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협회가 주가 돼서 한 게 아니고 회원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분이 하셨습니다. 협회 회원분이.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완결이 되지 않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항소를 해놓고 계십니다. 아, 예. 그러면 좀 어떻게 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원고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기기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뭐 항소는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추후에 저희 네일업계가 피해 상황이 발생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항소가 돼 있는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제 한인 네일업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제 뭐 타민족한테 좀 자리를 많이 내줬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세대 교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나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대안책이나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신지요? 네, 금방 우리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뭐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네일업 상권을 빼앗긴 지가. 그런데 그전에는 뭐 저희가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한국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민족을 저희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분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 분들하고 히스패닉 분들을 저희가 많이 고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 네일 비즈니스가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셔서 많이들 가게를 차리셨죠. 많이들 가게를 차리는 와중에 저희 한국 분들의 이민이 새로 유입이 안 되고
또 2세 저희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1세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사업을 물려주기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학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더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1세대들의 비즈니스를 받을 그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속하게 지난 10여 년 동안 저 네일업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스몰 비즈니스의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많이 잠식당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네일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반 정도를 시장을 잃었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한인 네일협회 이상호 회장님과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하늘에는 새벽 사이 지나간 비구름이 하루 종일 남아있어 오후 사이 한두 차례 소나기 소식 보였습니다. 밤하늘은 점차 맑겠으며 날은 다소 습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0도입니다. 내일은 날이 매우 덥겠습니다. 기온은 최고 87도이지만 체감기온은 100도 이상 가까워 낮 동안은 볕이 강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날이 맑겠으며 기온도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날은 다소 습해져 습도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금요일 곳곳 비 소식 이후 주말 동안은 대체로 날이 맑겠습니다. 이후 곳곳 소나기 예상되지만 큰 비 소식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날이 매우 뜨겁습니다. 자외선 차단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광복절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